6월 2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좀 빨리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잠깐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하는데 잡음이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일단 그냥 했는데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단기로 투자 아이디어나 지금 저거는 제가 혹시나 또 오해하실까봐 관심 스토리가 아니라 모의 투자 스토리로 이름을 좀 바꿔놨어요. 모의 투자 종목으로 괜히 그랬을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투자 아이디어 부분도 그냥 단순히 매매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강조하지만 그 스터디를 위한 부분이니까 섣부르게 그냥 말 믿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가끔씩 우리들이 저도 그렇지만 예전에 생각해 보면 실수하는 게 누가 잘하고 아니면 누가 전문가가 참 잘하고 한다고 느낄 때 종목을 누가 찝어줬는데 참 잘 찝어요. 그럼 뭐야? 이게 좀 처음엔 보통은 이제 간 보거든요. 간을 그죠? 간을 보다가 얘 진짜 잘하나? 종목 잘 보나? 가지고 어느 순간 누가 툭 얘기했는데 이 종목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믿음이 생기죠. 거기서부터 실수가 시작돼요. 왜 우리가 멋모르고 주식 시작해서 갑자기 뭐 하루 만에 몇 프로 벌고 막 이럴 때 우와 쉽게 돈 벌 수 있구나라는 것처럼 어느 순간 그런 데 딱 현혹이 돼 버리면 이게 간보다가 야 잘하는구나 야 좋아 한번 인생은 한 방이야 이러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해마르 푸드 서비스는 아까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 안 좋을 때 강했던 종목으로 좀 보는 그 차원에서 일단 봤던 거고요. 그리고 원래 내용을 좀 더 보려다 했는데 7월 분바타 예, 그 부분하고 배달 서비스 시작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부각이 될 수 있겠다 일정상으로 그것까지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것 같긴 한데 그 부분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시간에 다닐까 보니까 살짝 올라와 있었는데 시간 시작할 때는 거의 시초가 종가 어제 종가에 거의 시작을 했었죠. 신대항제주도 마찬가지. 신대항제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죠? 그러니까 얘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어제 내용을 좀 못 보신 분은 좀 보시고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다른 모멘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저는 고점을 찍을 때 레포트 나왔던 그 실적만큼 지금 실적이 다시 또 올려나는지 모르겠지만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먹고 뭐 주가가 뭐 그렇다고 급락하는 게 아니라 쭉 가다가 뭐 어느 순간 잠시 박스권처럼 하단에 내려오면 좀 싸네 실적 대비 그럼 좀 자꾸 올라왔다가 쭉 내려왔다가 뭐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급등락 위로 흘러가는 급등락이 아니라 그러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간 요즘에 특히나 계속 강조하지만 얘도 지금 기관 수급이 참 좋더라고요. 요즘에 중소형주나 이런 애들이 외인하고 기관 수급이 참 좋아요. 내일이 6월 말일이잖아요. 근데 그죠? 좀 그거랑 좀 딱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추격 매수나 이런 것들 되게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뭐 펀드성과든 모든 어떤 실적을 나오려고 윈도드레스는 거 좀 특히나 1, 2, 3월 4, 5, 6 분기가 끝나는 달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조급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물량 출혈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차트상으로 좀 봤던 건 제 차트에서 이게 밝은 초록이더라고요. 색깔이 제가 색깔 이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위에 좀 올라타는 흐름을 보여서 이건 사이클이라고 저는 느껴서 그래서 좀 차트상으로도 괜찮아서 좀 봤던 거고요. 그리고 해마르 푸드 서비스를 잠깐 레포트를 좀 올려드렸어요. 오늘 레포트가 아침에 나오면서 저 부분도 좀 방해된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저도 지금 시간이 많이 쫓기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부담도 되고 많이 좀 줄이고 내용이 좀 짧아지고 짧고 간단해져도 이해하세요? 매번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도 없고 제가 매일 시간적인 여건이 계속 돼가지고 이게 뭘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는데 보장은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뭘 하다 보면 오늘도 뭐 갔다가 수영장 갔다가 개쩍은 소리인데
갔다가 이 소나기가 와가지고 참 시간 허비하고 왔어요. 차까지 주차장 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 장대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작하긴 했는데 별로 준비를 제대로 못하긴 했어요. 그냥 후다닥 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차피 이거는 제가 뭐 강의식으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저도 화두를 던져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거기다가 자기 살을 좀 입혔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내용이 부실해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 제가 학원 강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간 기업 분석을 할 때 제가 또 하는 누구나 처음에 맨땅에 헤딩하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제가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조금씩 자기 걸로 그걸 만들어 나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 방법이 맞다는 건 아니고 그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K&D 이쪽 거래소 가면 IR을 확인할 수 있어요. IR 자료를. 그래서 회사 전 쉽게 볼 때는 뭐 정기 보고서도 있지만 거기도 말이 좀 용어가 어려울 때도 있는데 저는 IR 자료가 뭐 그림으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이해하기 좀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K&D 들어서 IR 자료 했더니 있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영문밖에 없어요. 왜지? 하여간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홈페이지 가서 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쉽게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보는 페이지다 보니까 불친절한 데도 있는데 보통 제품이든 뭐든 아니면 친절한 데는 여기 같은 경우 IR 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 국문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잠깐 캡처했으니까 여러분들 가셔서 한번 생각 있으면 보시면 되고 이게 다 제가 캡처한 건 아니고 내용에서 볼만한 것들만 잠깐 캡처했고 내용 그냥 회장님도 중요하죠. 오너 마인드나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하셔야 돼요. 사업 구조 뭐 이렇고요. 프랜차이저 그리고 기업 분석할 때 제일 하실 부분은 저는 생각하는 게 이 포인트가 어디냐. 매출 비중이 지금 뭐냐 사업이 뭔가 바뀌어서 다른 쪽으로 된다고 하면 그때는 그 부분에 지금은 매출 비중 작지만 그 부분으로 나중에 매출이 늘어난다면 그 부분에 또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 비용 매출 원가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비용 이 매출액 부분도 어디가 제일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아예 버리라는 이미지는 아니지만 거기 매출액 대비 비중이 좀 작은 부분은 조금 덜 중요시 여기시고 거기서 막 갑자기 100% 200% 수익이 나도 매출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 것에서 100% 200% 난다고 해서 그게 총 매출액에 큰 차이가 반영되지는 않거든요. 단순히 뭐 7, 80% 매출액에 차지하는 부분에서 10% 20% 이런 부분이 커지는 부분이지 실제로는. 그래서 종목에서 찌라시나 뭐 해가지고 뭔가 내용이 와도 꼭 확인하는 버릇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그 회사의 매출액이 나오는 내용인지 매출액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들 꼭 확인하셔야 나중에 뒤통수 맞는 일이 없어요. 하여간 그리고 지금 그냥 뒤에 가서 좀 내용 좀 참고해 보시고 이 프랜차이즈 사업부가 제일 비중이 많아요. 이 분바타 이게 좀 분바타 이게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고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정기 보고서에서 맘스터치 햄버거 치킨 개육 가공품이 원래 주고 지금 분바타가 7월에 가맹점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모멘텀은. 그리고 7월에 이 치킨 배달 서비스를 안 했는데 원래 치킨은 배달이죠. 그죠? 안 했는데 이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모멘텀이 돼서 실적 부분에 이제 반영이 된다는 얘기고 뭐 내용 보면 뭐 계절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뭐 저거 써 있고 그리고 세종 데이터 가시면 이게 분기별로 그런 거 보실 때 편해요. 이렇게 분기별로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왜 뭐 도시가스든 뭐든 이렇게 계절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언제 따른 실적이 좀 덜 나오고 언제 따른 실적이 좀 잘 나온다리고 뭐 그런 부분들 체크하실 때 이 세종 데이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서 실적 분석 부분 탭을 보시면 매출액, 분기영업이익이 분기별로 연도별 분기별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 여기 좀 제가 좀 자주 요즘 잘 안 봤는데 보는 게 여기 보면 4분기 합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구간은 올해 작년 2, 3, 4분기 구가 써있죠. 작년 2, 3, 4분기하고 올해 1분기 실적이 나왔으면 그것까지 합쳐서 구간에 대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실 때 꾸준한지 매출액은 꾸준한지 어차피 그 다음 분기를 더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꾸준한 기업일수록 좋은 거겠죠. 그죠? 들쑥날쑥하거나 어느 순간 갑자기 얘가 조금씩 줄어들면 조심해야 되겠죠.
수치가. 예, 그 영업이익이 어느 순간 요 구간에서 좀 떨어졌어요. 그죠? 169억, 104, 이게 124억 떨어졌다가 다시 좀 회복. 156억, 155억, 이번에 174억. 예, 다시 회복하는 분위기. 뭐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사이클에 얘네가 지금 수익이 좀 조금씩 더 나기 시작하는 부분인지, 매출액이 더 나기 시작하는지, 매출액이 줄어드는지 체크하시고, 그리고 하나 저는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아니라 심도 있게 분석하려면 진짜로 저도 뭐 하나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힘들더라고요. 실제로 시간도 꽤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전 일단은 간략하게 분석할 때 일단은 얘가 매출 원가 부분에 있어서 매출 원가 비율이 큰지 판가 비율 쪽 고정비, 그러니까 매출 원가 같은 경우는 원재료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출액이 늘면서 같이 들어가요. 원재료 쓰는 것도 같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매출 원가율이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변동성이, 그러니까 변동비가 작으니까 대신 고정비가 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정비, 판관비율,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회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정 부분 매출액이 그 고정비를 감당할 만큼 나오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요. 수익이. 그거는 이제 조금씩 체크하시고, 대신 매출 원가율이 높은 기업들, 그런 경우들은 원재료 들어가는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니까, 그럼 원재료가가 싸지거나 그런 부분이 생기면 마진 폭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돼요. 매출액이 커지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해마르푸드 같은 경우도 지금은 매출 원가가 율이 크다 보니까 한 72%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려면 원가를 좀 줄여야 돼요. 원가를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단은 보시면 매출 원가가 높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작아요. 플러스 2%포인트.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를 하면 지금 6.5% 정도 영업이익률이 뭐 그 정도 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조금씩 읽어보시면 되고, 2분기에 이 정도 나고요. 전년 동기 대비랑 한번 비교해서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저는 실적 시즌이나 아니면 그럴 때 레포트에서 참고하는 것들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뭐에 영향을 받고를 좀 체크해 놨다가 그런 거에 호재된 실적에 부합하고 좋아지는 요건이 되는지, 실적이 악화되는 요건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면 나중에 실적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도 가늠할 수 있겠죠. 뭐 실적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뭐 브라질 부패 닥질 파동 거저쩌고 논란으로 악화된 실적이 기저효과로 작용했다는 부분이고요. 맘스터치 가맹점이 1330개를 돌파. 그리고 제가 매출액이랑 이걸 봤는데, 얘네들이 이제 일단은 지금 맘스터치 가맹점이 작년에 1000개에서 1130개 뭐 이런 식으로 늘어가고 있는 건데, 매출액이 아니라 이 가맹점 수가 증가율이 조금 이렇게 둔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바타 가맹점 시작하고 맘스터치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얘네들한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들어가다가 조금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발판을 좀 마련해 주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대충 이해가 되실 거고, 게다가 이쪽 지금 하고 있는 맘스터치보다 보시면 분바타 같은 경우가 원재료가 밀가루 치즈이기 때문에 원재료 마진율이 개선이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까 플러스 2%포인트 영업이익률이 올라온다고 표현했던 부분이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닐까 하고요. 여기 슈가버블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매출액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저기 잘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7월부터 분바타, 얘가 좀 해서 그런 부분이고요. 좀 다른 정기보고서라 좀 내용을 보려 했는데 딱 눈에 띄는 내용은 좀 없더라고요. 못 찾겠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고요. 어제 언급됐던 내용 중에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근데 이거는 해마르푸드는 갑자기 레포트가 나오는 바람에 그런 것 같고, 로보스타는 오늘 아침에 뉴스가 구가모 상무였죠. 아마 상무였을 거예요. 상무가 지금
돌아가시면 이제 대표이사 체제로 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낙점 찍어놓은 게 이제 로봇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부응하는 부분으로 로봇 스타트가 이제 부각된 것 같고요. 차트가 환하죠. 예.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여기 공신하고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저점을 잘 지켜준 부분이라서 힘이 좀 있는 차트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오늘은 몇 개 그냥 차트를 봤는데 인글루드랩이 눈에 들어오긴 했는데 보시면 기타 법인 수량이 많이 줄었죠. 이제 거의 다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STI였나? 이름이 헷갈리다. 하여간 기존의 그 대주주 물량이 계속 출회되는 바람에 주가가 좀 많이 다운되고 좀 시장에서 좀 그 부분 때문에 좀 우려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가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대주주 물량도 나오고 전에 그런데 일단은 대충 물량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게 해소되고 공시가 나온다고 치면 만약에 혹시나 그러면 사람들이 저쪽에서 계속 그 물량 때문에 주가가 좀 못 갔는데 야 저 물량 제거됐으니까 조금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갈 여지가 있겠다, 모멘텀이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그때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하나 좀 저는 잘 모르겠는 게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실적이 개선될지 그 여부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냥 하나 그냥 모멘텀으로 지금까지 주가를 억누르던 그 물량 출의 부분이 일정 부분 거의 소화되는 상황이라는 거. 음. 오늘 좀 올라가다가 오늘 시장 때문인지 좀 올라오는 척 하다가 좀 밀리더라고요. 그냥 차트상으로 보면 그냥 어차피 이런 자리는 전저점이죠. 꼬리나 아니면 그리고 빨간색. 나중에 그 차트는 제 방송 23일이었나? 기술적 분석 거기 보시면 차트 세팅한 설명드리는 게 있고요. 이게 지금 그 DMI는 갈색은 제가 다시 한번 혹시나 여기 잘못 들으셨던 분 말씀드리면 갈색은 요거 갈색이 아니라 이게 짙은 보라 갈색처럼 보이는데 하여간 색을 이름을 보니까 짙은 보라 하더라고요. 33일 동안 그 거래일 중에 그 최대 거래량이 나온 날 그날 바닥에 기준선이 하나 생기고 중간에 하단 중단에 라인선이 그려라 라는 수식갈 날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이 생기면 저는 보통은 제가 방문하시 부분을 가끔씩 잘 보는데 그분은 이 캔들 볼륨 차트로 해가지고 거래량을 그죠? 바로 여기에 차트가 커지게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좀 왜곡되다 보니까 차트를 볼 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시각적인 방법으로 뭘 넣을 수 있는 게 없을까? 거래량 부분을 이렇게 보느니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럼 여기다 한번 라인을 그어볼까? 어차피 바닥선 지지에 대한 부분 거래량 터진 날 바닥 지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할 겸 중단하고 그래서 그린 거고요. 대신 음봉이든 양봉이든 저는 둘 다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이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이 라인을 그리게 돼요. 이거는 이제 블로그 가시면 이 거래량에 대한 수직 관리자로 이거 그리는 거하고 요거 분홍색 월봉 시가 그리는 거 있으니까요. 책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하이트 진로가 장중에 한번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건 제가 텔레그램을 여러 개 해요. 그래서 다 그냥 장중에 바로바로 바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꺼놓고 중간중간 좀 짬될 때 내용 보고 하는데 뭐지? 왜 올랐지 했는데 아침에 이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관심이 없는 술부자라 지나갔더니 역시 주식은 관심이에요. 하이트 진로가 바짝바짝 놀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세종기업 여기서 텔레그램에서 이런 내용을 좀 올려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랬던 거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보니까 기재부가 국세 청원을 받아들이면 올해 9월 내년부터 세금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하여간 내용을 찾아보니까 하이트 진로가 실적이 좀 거시기 하다가 이 수입 맥주 유통 사업이 나중에 좋은가 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다면 좀 더 좋아질 여지는 있겠죠. 그래서 그냥 단기적으로 수입 맥주에 대한 부분, 수입 맥주 성장세요, 저쪽. 그래서 시장 안 좋을 때 특히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 안 좋을 때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을 싸다고 관점으로 계속
매수하려고 계속 보지 마세요. 수익률의 보탬이 안 돼요. 단기적으로도. 하여간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이어서 좀 체크해 봤고요. 이거 같은 경우 하단 만약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랑 그렇게 좀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들 물 먹는 하는 이런 경우들은 단기적으로 그 윗골이 살짝 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패턴이 그냥 차트 패턴상으로는 가끔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하여간 그랬고, 근데 뭐 이거는 장중에 지켜보실 수 있는 분이나 한번 그런가 한번 이렇게 볼 거지. 그 시간이 없으신 분들,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저런 거 하시면 다치세요. 그리고 여기는 뭐 스톡 헌터인가? 제 텔레그램 하는 데가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상장기업 정보 뭐 해가지고 올려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올려놨고요. 제닉은 저도 말씀드린 게 있어서 보니까 20일 날 한번 급등했더라고요. 이 주총 보니까 21일 날 박초롱, 김봉석 2명 가지고 이사선임 안건으로 하고 그 다음날 급등. 그래서 블로그에 박초롱 대표 이 기대감이 좀 있나봐요. 오늘 주가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하여간 뭐 이래서 그냥 올라왔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그리고 제가 본 게 이제 삼성전자 레포트는 제가 미처 못 봤고요. 오늘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우리가 이제 특히나 IT 기업 좀 볼 때는 보통은 그 큰 대기업에 그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 참 많잖아요. 상장사들도 코스닥 상장사들이 그러면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내용을 좀 알아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에 한번 더 같이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계속 제가 LG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광저우 공장 승인 좀 나야 좀 체크 가능하다고 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 영향인지는 몰라도 많이 내려가죠, 그죠? 오늘 좀 뉴스를 좀 나왔어요. 레포트도 있었고 투자 의견 중립 하향이란 얘기죠. 매도 이 얘기 못 하겠고, 그죠?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고 보다 보면 이 내용 중에 이게 지금 기사 내용인데 여기 코멘트를 잘 보시면 원래는 이번 달 안에는 날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죠? 걱정 안 한다, 뭐, 그랬었는데, 보면 LG 디스플레이 경우 어쩌고저쩌고 조만간 기대된다 이러면서 업계는 이 공장 승인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음 달, 그죠? 며칠 안 남았으니까 다음 달. 이제는 밀리는구나, 그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계속 딜레이 된다고 하면 더 좋을 건 없겠죠. 그죠? 그럼 또 다음 달을 또 기다려야 되네? 다음 달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번 달 하면 그죠? 내일 모레 뭐 며칠 안 남았는데 다음 달 하면 7월 1일부터 30일까지 말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상으로 따져보면 좀 안 좋은 소식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이번 달에는 좀 나올 거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이게 얼마래고 오늘이나 나오나 내일이나 나오나 이번 달 나온다는데 이랬던 사람들이 이거 보면 굉장히 실망하겠죠. 일단은 이번 달은 물 건너갔나 보다. 월말까지 좀 기대해 보려고 했는데 하여간 그렇고요. 얘네가 원래 계획이 여기 내용 보시면 여기 국내 정부의 승인 지원으로 착공이 3개월가량 지연됐고 최근에는 중국 상무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또 5개월 이상 지연되어 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3개월, 적어도 8개월, 그죠? 8개월은 최소 8개월은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차트를 보시면 이게 주봉인데요. LG 디스플레이. 일단은 주봉상에서 제가 세팅한 바로는 6월, 7월 넘어가면서 하반기 넘어가면서부터 자리를 못 잡아요. 특히나 올해 들어와서는 이 모양이네요. 같이 그냥 관련주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흐름 주봉 흐름 보시면 그냥 보이시죠? DMS 이게 시장이랑 비슷하지는 않죠. 야스 같은 경우 좀 그 특이한 조건은 이게 상장을 하다 보니까 상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올라왔다가 다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하여간 그러니까 이거는 LG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좀 체크를 좀 하시고요. 이거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산업이나 이런 쪽에서 좀 리스크가 있는 것들 특히나 주봉에서 이런 상황인 것들은 장중에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고 장중에 지켜보고 할 수 있는 사람도 가능하긴 하지만 단기 매매가 근데 그게 손절이나 이게 원칙이 제대로 안 되거나
그 진짜로 잠깐 눈 깜짝할 새 그 대응이 안 되는 분들은 그 단기적으로도 손실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차트도 그렇고 볼 때 웬만하면 어려운 자리 말고 그 시장 안 좋은 흐름상에서도 그 와중에 시장 대비 좋은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물이 매물을 불러요. 왜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따지고 보면 아예 아예 진짜로 강하게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니라면 올라와도 그 다음에 위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하도 지쳐서 또 매물이 출회가 돼요. 차라리 그런 종목보다는 위에 매물이 없는 종목들은 조금만 눌려도 누군가 사고 싶은데 좀 오늘 그 어제 스토리가 그거였잖아요. 그죠? 해머러 푸드 서비스 스토리가 어제 사고 싶은 날이 많았잖아요. 장 마감까지 쭉 분봉을 보면 그러면 시장이 흔들리는데 안 내려고 쭉 올라왔다는 얘기 뭔가 사고 싶은 수급들이 많았겠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만 내려와도 누군가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초가도 안 떨어졌죠. 시초가도 거의 보합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러니까 시장 대비 강한 종목으로 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생각하시고요. 이 저점에서 나는 이거 안전하게 전저점에서 여기서 저점 잡아서 바닥에서 사가지고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닥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좀 체크하시고요. 삼성전자도 레포트가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죠. 제가 내용을 못 봤어요. 저는 근데 일단은 삼성전자의 부진이 전에 삼성 SDI 같은 경우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하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실적 나오기 전까지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분이했죠. 그러다가 1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반전했고요. 차트 보시면 대충 나오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좀 많이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7월 6일 날 삼성전자랑 LG전자랑 그 잠정 실적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다른 종목들도 그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으로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돌게 되고 그러면 실적 모멘텀이 좀 없는 기업들은 또 전에 1분기 때 우리 실적 나오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죠. 뭐 그렇다고 바이오가 그때 또 떨어진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실적 그 시즌에 또 소외되는 주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실적 잘 좀 체크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악재 해소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은 미리미리 또 챙겨 놓으셨다가 그때 또 그러면 단기 매매상으로도 좀 좋은 매매 타이밍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 그 아침에 그 전자신문상에서 와이옥타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뭐지 이 모멘텀이 좀 붙을려나 하고 봤는데 뭐 붙지는 않았어요. 대신 공부를 좀 미리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서 와이옥타 얘기를 좀 적어놨고 내용을요. TSP가 없어지는 바람에 옛날에 인터플렉스나 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있어요. TSP 업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BH랑 JNT가 수혜가 좀 될 거고요. 된다고 하면 작동 원리 구조에 따라서 여기 그래서 TSP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하여간 그렇고 여기 기존 내용들 좀 해놨으니까 보시고요. 여기서 그 ELK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전에도 내용은 이렇게 있었는데 모멘텀을 잘 못 받았던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만약에 와이어터가 좀 그 이슈가 돼서 된다면 애플 쪽이 계속 여기도 이때도 얘기가 나왔고 자꾸 컨택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중국 쪽은 모멘텀 못 받아도 대충 물량이 좀 적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애플 쪽으로도 이게 된다면 BH하고 JNT는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내용 어지러우시려나? 하여간 내용 보시고 레포트 중에 랩클론이는 요즘에 바닥에서 좀 올라오더라고요. 약간 CAR 카티 요즘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주가가 좀 조금씩 좀 위로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바이오 트렌드 해가지고 레포트가 있었어요. 큰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RNA 간섭이라든가 요즘 잘 나가는 핫한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잠깐 개략적으로 좀 보시라고 내용 올렸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저도 하다 보니까 수집도 그렇지만 내용이 많아져요. 저도 다 못 외워요. 근데 저는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신 제가 다 못 외우고 이해를 못해도 이게 나중에 저는 원노트를 사용을 하는데 나중에 이미지나 어떨 때는 이게 텍스트로 쓰기도 하지만 왜냐면 이미지를 얘가 인식을 해요. 이 안에 있는 글씨를 검색을 하면. 그래서 이미지로도 그냥 넣기도 하는데 가끔씩은 이 이미지를 온전히 100% 인식을 하지는 않거든요. 글씨를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을 좀 나중에 검색할 때 활용이 되겠다는 것은 그냥 긁어서 텍스트로 넣어놓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진 않지만 뭐든지 책이든 뭐든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좀 반복 학습 개념으로 넣고 대충 읽어보고 그렇구나 보고 나중에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종목들이나 그런 거 있을 땐 여기서 자료를 검색을 해서 수집해서 그걸로 이제 자료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좀 공부를 좀 더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 방식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 이슈를 조금씩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보셔야 요즘 트렌드고 어느 쪽 섹터에서 어느 쪽이 좀 좋아지려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계기가 되실 것도 같고요. 키움 데일리 보시고 투비소프트 얘는 가끔씩 전에 지금 해마르푸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햄스터치 맘스터치 갑자기 헷갈리다. 네, 맘스터치요. 왜 햄스터치가 나왔지? 하여간 거기도 성장세가 좀 둔화됐던 맘스터치가 이 분바타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성을 좀 부여받은 부분이 있듯이 투비소프트도 근데 이렇게 유상증자 되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막 그러면서 대주주 바뀌고 막 그러면서 안 좋은 이상하게 요상해지는 기업들도 있는데 하여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에 안 되던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리스팅 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투비소프트는 요즘에 주가가 좀 올랐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내용을 좀 알고 계시라고 레포트를 좀 올렸고요. 주가가 그걸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쟤는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진짜로 좀 투자하실 때 어떤 그냥 기사나 뉴스를 보고도 어떤 기업의 수혜가 되겠구나 어떤 기업에는 악재가 되겠구나 왜냐하면 뉴스나 기사가 뭐든지 어떤 기업을 다 언급돼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사 안에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호재성 기사인지 악재성 기사인지를 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챙기시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건 추후의 문제고 추후의 일이지만 진짜로 그리고 이은택 씨 이것도 좋아요. 짤막짤막하니 좀 좋더라고요. 하여간 IPA 얘가 좀 우려했는데 CFIUS라서 완화적이다 저쪽 오늘 좀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1편을 마치고 너무 길어졌다. 다음에 진짜 계속 양치기 전은 그러지만 좀 줄여서 하고 내용도 좀 얼마나 좀 압축하든지 좀 줄이도록 하게 저도 좀 처음에 저도 어떻게 보면 뭘 좀 계속 좀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열정을 불살라서 이렇게 훅 하면 나중에 이게 지속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열정이 시들해지고 그러니까 저도 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저도 좀 할 테니까 야 갑자기 너 전엔 며칠 그러더니 야 성의 없는 놈 같은 이라고 이러지 마시고요. 하여간 1편 끝내고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